이 시간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 오늘장 가장 트렌디한 종목 발굴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엠뱅골드 최현옥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도 바로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네. 어제 담아봤던 반도체주 이수페타시스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증권가 호평이 이어지면서 어제장 결국 9%대 급등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7만 원대까지 돌파한 흐름입니다. 저희가 어제 매수했고 하루 만에 8%의 수익을 내고 있네요.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줄줄이 올려잡고 있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고가권이잖아요. 네.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은 아닐까 싶은데 여전히 룸이 많이 열려 있을까요? 사실 과거 가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정도의 가격대가 이제 뭐 절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제가 이 AI 반도체 시간이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수페타시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서고 있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파운드리 관련주만 올랐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AI 반도체 뭐 HBM뿐만이 아니라 이 AI 가속기에 들어간 소재 기업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 하나 말씀드린 거고 네. 반도체는 아마 하반기 시장을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반도체 쪽은 이수페타시스 중심으로 계속해서 봐야겠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수페타시스 이제 상승 시작 구간이다라고 진단해 주셨고요. 두 번째 리뷰 기업 미투온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게임주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도 묶이고 있는 기업이죠. 네. 미투온 오늘장에서 두 자릿수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10%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9월 1일 지난주에 매수해서 어느새 11% 벌써 두 자릿수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미투온은 지금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사실 다른 섹터에 비해서 수급적으로 좀 밀리고 있긴 한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홍콩에서도 이제 이 법이 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스테이블 코인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미투온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는 이 카지노 게임 같은 경우도 이 전 세계에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 그 다음에 지금 위아나 기반의 지금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이 달러의 패권을 잡기 위한 어떤 자금의 어떤 이동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을 본다면은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못 간다 하더라도 몇몇 기업들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투온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리뷰 기업 SK도 체크해 볼 텐데요.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지주사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SK 저희가 7월 8일에 매수하면서 17%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2%대 상승이 나오고 있죠. SK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SK 매수한 지는 좀 됐는데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사실 시장의 이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꽤 큰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에 이어서 그 뒤를 이어갈 건 저는 금융 지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회의에 올라가면서 이제 본격화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결국 아마 뭐 반도체도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이 금융 지주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으로서 아마 이번 주 안에 오늘의 조선 기자재와 같은 그런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SK 놓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증권주 그리고 지주사 쪽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K에 대한 후속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이제 오늘장에서 공략해볼 쪽도 어딜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어느 업종에 가장 집중해 봐야 될까요? 일단 로봇 쪽을 말씀드릴 건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많은 섹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아요. 로봇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이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이 좀 이제 갖춰져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로봇주 같은 경우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좀 많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현대차 로봇이 시작한다라는 건데 결국 이 현대차의 로봇을 좀 골라보자는 얘기고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주요 투자 은행들의 전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2035년 뒤에 연간 100만 대의 이 글로벌 판매량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폰 판매량이 연간 2억 2,500만 대인데 지금 바로 5년 뒤에
100만 대의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약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5년 뒤에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 2050년도에는 7조 달러니까는 1일경에 넘어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AI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어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투자 은행들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꽤 크게 보고 있는 거고, 사실 그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어서 네. 우리 기업들이 어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크지 않은데 현대차의 이 보스턴 다이맥스가 그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서 과거에는 많은 테마주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기술을 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갖추고 있고 매출이 나오고 있고 수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네. 일단 거기서 좀 봤을 때 현대차가 이제 다음 주에 기관 투자자를 대거 이끌고 미국 뉴욕에 있는 이 보스턴 다이맥스를 견학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 이제 인베스터가 있는데 현대차 사장님이 직접 우리나라의 그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네. 이 보스턴 다이맥스 가서 우리의 지금 로봇이 이렇게 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 사장님을 직접 끌고 가서 보여주는 건데 네. 얼마나 뭐 정말 잘 보여줄 것이며 그럼 그걸 본 애널리스트들이 갔다 와서 얼마나 또 이 리포트 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게 16일부터 지금 21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고 지금 이제 그 보스턴 다이맥스 만드는 로봇계가 있거든요. 이 스파션 로봇계인데 이게 지금 그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 750대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같이 방문해서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과라든가 어떤 애널리스트의 어떤 뭐 소감이 나오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기술력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네. 이 보스턴 다이맥스만큼은 제가 볼 때는 옵티머스 이상으로, 그러니까 테슬라 옵티머스 이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로봇계 스팟이 그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주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공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회사인데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정밀성과 안정성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대차의 로봇계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떤 정확성이나 정밀도가 좀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고 일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정밀성이라든가 이 안정성을 좀 확인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 봤을 때 그런 것을 인정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역시나 이제 아마 기관 투자들이 같이 보게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그 스팟계를 현대차가 미국에 연간 3만 대 규모 로봇건을 신설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관세 협상 통해서 미국의 투자 이야기 나왔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4년간 총 260억 달러, 그러니까 약 7조 원을 투자해서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기업이 혹시 있나요? 테슬라? 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대표적인 것이고 네. 사실 이 옵티머스보다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유니티 로봇이라든가 뭐 그 유비텍 이런 기업들이 더 빠른 양산할 거로 보여지는데 그럼 테슬라랑 비교해 본다면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연간 5,000대, 그러니까 연말까지 5,000대 생산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네. 지금 그렇게 못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 현대차가 연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이야기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저희 현대차의 로봇계 스팟이 이 테슬라 옵티머스보다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지금 이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가 보니까 아직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만은 현대차 사장님을 직접 이끌고 가서 네. 보스턴 다이맥스 견학했을 때는 아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현대차를 자동차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로봇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테슬라를 우린 전기차가 아니다. 80%는 옵티머스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 현대차가 그 몇 년 전부터도 원래 이 정혜선 회장이 현대차 매출을 이 로봇 쪽으로 이제 20% 이상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보다 먼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맥스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 로봇 쪽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그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네. 이 어떤 그 로봇은 파업을 안 한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지난 주말에 이제 이 조지아 공장에서도 우리 이제 그
일을 하러 갔던 분들이 많이 잡혀갔었는데 결국에는 미국의 노동자를 쓰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노동자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못 쓰는 건데 이런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보여주는 자리가 다음 주에 있을 이 현대차의 이제 이 인베스터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까지는 아마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 서너 개 있는데 네. 그중에 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로봇주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국내 로봇 기업들이 뭐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 기술력이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잘 추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오늘 한 기업 가져와 주셨는데 탑픽 기업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종목은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게 더 갈까라고 좀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종목이 못 가면 로봇이 못 가는 거고요. 로봇이 간다 그러면 이 종목이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섹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로봇 핵심은 감속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으로 좀 관절 같은 건데 관절이 유연하고 이제 이 부속품이 많이 들어가야 예를 들어서 계란 같은 경우도 이제 잘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정밀도를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약 40에서 50개 이제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고요. 로봇치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 감속기 저기 같은 이런 하나의 모듈로 구성된 이 액추에이터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가형 모델부터 이제 고가형 모델까지 약 100개 정도의 이제 그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 아까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생각하는 테슬라 옵티머스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네. 구글의 로봇도 들어가고 있고 세 번째 적어놨습니다만은 오픈 AI에도 이 시제품을 공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만 들어도 이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오픈 AI, 테슬라, 뭐 구글에 들어가고 있다. 이 액추에이터의 능력을 좀 증명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테슬라 옵티머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어떤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은 실제 양산 속도는 중국이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중국에서 이제 양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유니티 로봇인데 네. 중국의 또 중국의 유니티 로봇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또 로보티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웬만한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이 액추에이터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니티 로봇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양의 양이 들어가는 걸 알려져 있고 이 오픈 AI 같은 경우는 시제품이 들어간 거고요. 테슬라하고 지금 피규어 AI 같은 경우도 시제품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유니티 로봇 외에도 뭐 유비테크라든가 엣지봇 등이 있는데 거기도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최근에 유상증자했잖아요. 네. 보통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빠지기 마련인데 이런 엄청난 큰 성장이 있을 경우에는 증자에서 증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호되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빠지지 않고 있죠.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중국 전기차에서 알고 있는 BYD, 지리 네. 이런 것도 유니티 로봇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들어간 유니티 로봇이 중국의 BYD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로보티즈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보니까는 그냥 뭐 자그마한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성장성을 봤을 때는 사실 로보티즈만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오픈 AI로 들어간 건데 지금 이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뭐냐면은 사람의 어떤 숙련된 작업을 이제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세한 작업까지 수행하는 그런 액추에이터라서 지금 웬만한 빅테크 기업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고 네. 현재도 지금 국내 40군데 정도의 이 AI 워커라는 지금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로봇이 지금 주문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있고 중요한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이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티즈 그 종목보다 어떻게 보시면은 더 많은 수주를 따내고 있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이제 LG전자가 이 7.4% 지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대 주주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어떤 뒷배경도 문제가 없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이제 수주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종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이제 클로봇을 봐야겠지만 네. 이 액추에이터 하드웨어 쪽에서는 로보티즈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유니트리부터 테슬라, 구글, 또 오픈 AI까지 여러 빅테크 기업들을 등에 업고 있는 최강자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로보티즈 네.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사실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4만 원대 있다가 10만 원 올라왔다 보니까는 주가가 이제 2배가 넘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참 높은 게 아닌가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이 로보틱스 어떤 성장성을 다 말씀드렸던 거고 최근에 조선기자재도 지금 뭐 3배, 4배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본다면 다음 주에 시작되는 현대차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모멘텀으로만 봤을 때도 제가 볼 때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을 넘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 라인 8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화요일은 무료 방송이 없다고 들었는데 동영상 보러 가면 될까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이런 로봇 관련 종목들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게 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 종목 콕 집어놨거든요. 그래서 어제 올려놓은 영상을 유튜브에서 이 최현덕 검색하고 보시면 되고요. 또 내일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뜨거운 섹터 그리고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